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김미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는 저희 지능형 IoT 1차 반 학생들의 담임으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0년 K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 지능형 IoT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1회차 과정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네, 다음 PT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식수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 환영 인사, 오늘 마지막 발표에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라고 인사해 주시고 심사위원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돼야 되나?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 원래 강의장이 저쪽 충정로리 캠퍼스인데 이렇게 또 발표회장까지 어제 오늘 옮겼나? 어제도 옮기고 오늘도 옮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반을 잘 이끌어준 담임도 고생했지만 그 반에 같이 한 우리 팀장을 마지막 팀장들 한번 이래서 원 팀장 자, 이 팀장들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쳐줘.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년 12월인가? 2020년에 들어와서 21년 오늘 이제 5월 1일 수료하게 됩니다.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반년을 지났어요. 반년을 여러 가지로 접근은 좀 쉬웠지만 교육 환경이 여기보다는 조금 환경이 좀 떨어지는 우리 캠퍼스 충정로에서 수업 거기도 우리가 6개 반이기 때문에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수료하기까지 이렇게 보람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료하면서 또 이렇게 바로 면접을 본 사람, 또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 또 수료 후에 1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중에 과거 여러분들 다니는 팀장의 능력이면 아마 7, 80% 갈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맡기 전에 했던 다른 반, 여러분들 전반에 다닐 때는 유일하게 우리 연구원 중에서 100% 취업률을 달성한 유일한 담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틀림없이 그런 역사를 또 만들 걸로 생각을 하지만 부담도 주고 과거 칭찬도 하는 위해서 여러분 수료생 담임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0% 취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기억이 한 2번, 우리 많은 오랫동안의 우리 교육기관 중에서 평균 취업률이 보통 한 80에서 85% 정도 되는데 100%를 바로 이 전달, 지난주에 테이프를 끊고 다시 여러분들을 또 지도해서 이미 취업의 연계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뭐 실력이 좋아서 또는 뭐 아주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 눈높이와 미스매치를 줄이면서 일단 기업의 눈과 학생들의 눈을 잘 맞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담임으로서도 또 우리 취업센터 저 뒤에 있는 우리 취업을 맡고 있는 우리 반수경 교수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 취업의 매칭은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료와 동시에 빠르게 자기가 자립하고 독립해서 기술이 있는 조그마한 회사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요즘은 지방이다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길게 잡고 아니 빠르면 우리 연구원들 같은 한 1년만 지나도 경력만 잘 쌓고 가면 요즘에 연봉 3,000원 금방 다 넘어간다.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 젊은 날에 자기가 얼마만큼 경력을 쌓고 또 기술 있는 회사에 가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이렇게 조직적 사고를 가지고 경쟁력을 기르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 회사 저 회사 찌우찌우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빠르게 독립하고 자립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기대나 더 좋은 목표가 있다면 자기의 어떤 숭고한 노동의 대가, 그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간에 노동의 대가를 하면서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멈춰갖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본인을 지켜보는 부모님도 힘들고 형제 자매도 다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이 잘못 들어와서 책만 보고 있으면 그냥 봐주는 나라가 없는데 어쨌든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런 과정을 시도했으면 자기의 기본적인 자립과 독립을 하는데 일단 눈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기를 리드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작품을 또 좋은 멘트를 해주시고 심사가 와주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디제이의 정우주 대표 평신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그 다음 뉴욕제이의 김국세 소장, 네, 감사합니다. 인디외국의 서경식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인포렉스의 김남현 차장, 네, 감사합니다. 신흥협회, 인공지능협회 김건훈 지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삼성통신의 윤건영 우리 대표님. 오늘 여기 오신 대표님이나 우리 감독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온 거예요. 손을 내밀었을 때 언제든 자기의 겸손하고 또 경건하고 또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춰가는 눈높이에서 항상 잘 여러분과 오늘 열심히 잘 되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방송이라고 요 발표회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IoT 반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우리 한 반, 지금 이쪽에도 두 반이 줌으로 연결돼서 이 발표회를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빠르면 앞으로 한 달로, 두 달로, 석 달 후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 발표를 하게 될 거니까 오늘 발표하는 그 5개 발표 작품들을 간접적으로 빨리 자기 것도 만들고 또 발표하는 사람의 준비나 또는 기술력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이나 첨언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작품에 충분히 녹여 들어가서 더 좋은 그러한 발표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각 반에서 이 비대면으로 이 현재 온라인상에 접속되어 있는 우리 연수생들은 오늘 이 시간을 수업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있는 우리 연구원들도 이런 학생들의 발표가 기술의 수준이나 아이디어 기획의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큰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홍보와 포장과 표현과 이런 퍼블리싱을 잘해서 앞서가는 것이고 요즘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또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공감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간접 경험으로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경험으로 잘 가져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발표까지 또 수업하는 장소에서 여기까지 옮겨서까지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준비한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수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이제 총 3개 팀이 1부로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두 팀이 마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면접 대상자이신 분들은 면접이 진행이 될 것이고 시상식 및 폐회식까지 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저희 1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폐회식으로 마지막으로 끝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총 3개 과정이 여러분들 발표를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세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시간 채팅으로 올리실 때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같이 표시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나예호 선생님이 담임이에요. 그러면 나예호, 김미희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예호쌤 반의 김미희라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질문의 내용 중에 좀 내용이 좋다 하는 내용들만 저희가 한 팀에 한 명씩만 발제를 해가지고 질문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해서 총 5팀이기 때문에 5명을 오늘 질문자를 뽑아서 여러분들 제가 상품권을 여러분들께 한 장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열심히 들으시면서 내 질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굉장히 긴장이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팀부터 발표를 진행을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팀 나오는 동안에 열심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다들 하고 오셨는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명 주차 해볼까? 프로젝트명 스마트 주차 구조물을 활용한 불법 주차 예방 및 사유지 주차 공유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여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발표가 진행되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동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사회에 사유지 내에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불법 주차의 큰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두 번째,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의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적 제재 공간 내에서도 빈번하게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사유지, 보통 사유지라고 하면은 뭐 원룸, 오피스텔,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9시부터 6시까지 보통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2군데 실제로 있었고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업체죠. 경쟁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치명적인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이 플랫폼 역시도 예약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주차 공간을 이용하려고 방문을 했을 때 다른 외부 차량이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IoT 제품을 통해서 이 부분의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 개요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유지 주차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차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고 불법 주차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 기능입니다.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이 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휴대폰 내에 있는 지도 내에 마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결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제가 주차할 수 있는 예약 현황이 노출된 페이지가 뜨게 되고, 또한 스마트 주차 방지 구조물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블루투스를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안내문구가 뜨게 되고, 페어링을 누르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모터와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조물이 하강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차량 출차 시에는 저희 스마트 방지 구조물 내에 있는 거리 센서를 통해서 차량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이 없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구조물이 다시 상승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 주차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게 지금 안 넘어가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지 구조물에 이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구성을 해두었고, 해당 기능 시연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또한 저희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수학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사유지 내에 주정차되어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한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을 수 있었고, 기회인 부분에서는 관공서의 교토관리 인력을 감축시키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점과 위협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지 공유자나 소비자의 컴플레인이라든가 IoT 제품에 대한 파손 우려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확대 부분입니다. 추후에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고 저희는 총 두 가지에 대하여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군의 다양화입니다. 실제로 사유지 내에 있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면 실제로도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QR코드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그 스마트 방지 구조물 안에 QR코드, 즉 결제 시스템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반영을 한다면 좀 더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및 실효성 검증 과정입니다. 이제 앞에 언급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보완하고자 노력을 했으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주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 기능만 반영을 해서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 기간 안에 만들기 위해서 스케줄을 작성을 해서 스케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 명세를 작성을 함으로써 빠진 기능은 없는지 보완돼야 될 기능은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가 2차 프로젝트에서 3차 프로젝트가 이제 이어진 팀이기도 한데요. 2차 프로젝트 당시에는 저희가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IoT 기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2차 프로젝트 당시에 저희가 구현했던 웹페이지 및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IoT 기능 검증 방법으로 채택했던 방법이 소형 세트장을 통해서 웹페이지와 그다음에 IoT 기능에 대해서 통신 연결을 해놓고 기능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저희가 3차 프로젝트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기존에 만들었던 서버를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서버 안정화 및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WS 우분투 OS 도커를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의 톰캣에 스프링을 배포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으며 또한 마리아DB를 실행해서 AWS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와스 API와 안드로이드와의 통신을 제이슨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간결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주력했던 부분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에 주력을 했고 카카오분이라는 이제 그 UI를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미리 저희가 만들 UI를 구현을 해보고 시스템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만든 어플리케이션 구현 화면 및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유진의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GPS 기능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저희가 기능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차 프로젝트의 검증 방법으로서는 핵심 기능이 담겨 있는 IoT 시제품을 만들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검증 방법을 선택을 했고 앞서 보신 영상이 그 해당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IoT 제품 앱 개발 환경에 쓰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 모듈로서는 아두이노, 릴레이 스위치 모듈, 모터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제로 검증을 좀 받고 싶어서 2차 프로젝트 당시에 저희가 검증 방법으로 선택했던 방법은 저희 프로젝트와 제일 관련이 깊은 부서가 그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관리과인데 교통관리과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과 자문을 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팀끼리 얘기를 했었을 때 검증 방법으로 저희가 만든 IoT 제품과 기능, 서비스를 창업 공모전에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주로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그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운이 좋게도 한 기업에서 낸 공모전에 대해서 저희가 2등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 2등이라는 결과는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 거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스마트 주차 구조물을 활용한 불법 주차 예방 및 사유지 주차 공유 시스템의 정착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 효과로서 경제적으로 기대되어지는 효과는 운전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소를 통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의 절감 효과라고 저희가 지칭을 했는데, 저희 서비스와 IoT 제품을 이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자료로 이게 수치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공공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의 1%만 절약이 되어도 약 130억의 절약이 될 수 있고, 연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낭비 시간의 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1%만 절약이 되어도 약 10억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실 비용의 1%만 절약이 되어도 500억이 절약이 되고, 연간 공공주차장 유지 보수 비용의 1%만 절약이 되어도 약 650억 정도의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저희 아이템과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 역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출처고, 저희 이제 팀원 소개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고 Q&A 질문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넘겨주시고.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육성으로 팀원 소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같이 들고 하시죠. 유튜브에 넘어가. 안녕하세요. 팀장을 맡고 있는 장승원입니다. 역할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DB 쪽, 서버 쪽, 그리고 팀 총괄을 맡은 장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김민관이고 앱과 웹 개발과 아두이노 개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원 박양조입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류 작성 및 웹 개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일카 팀 김명훈입니다. 앱의 지도 앱 그 GPS 구현이랑 블루투스 구현을 맡았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 서류 작성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우리 평가위원분들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만 좀 잘 만들면 바로 사업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창업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그쪽에 아이디어 내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하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나면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제장 이렇게 지자체들 하는데 거기 갔을 때 제일 문제가 주차예요. 네. 그래서 온갖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 관리를 막 해주시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작게 큐브 형태로 만들어서 IoT 기능을 넣어서 예약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기능들 있죠. 그걸 그 큐브에 넣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큐브만 주차장에 쫙 깔아놓으면 가운데다든 어디에다든
잘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푹신푹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놔두면 이분들이 우리가 도시에서 갈 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차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가서 주차장 찾으려고 주차 공간 찾으려고 우왕좌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공에 대단히 이렇게 행사하는 쪽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잘 내셔가지고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그 아주 좀 하드웨어만 잘 만드셔가지고 제안을 해보시면 아마 바로 내년부터 아마 축제가 아주 대성황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번 아이템을 치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은 없으실까요?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그 코멘트도 해드렸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그 컴팩트하고 잘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 궁금한 게 그 전원 문제는 어떻게 그 해결할 건지 그게 또 한 가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구동해 놓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보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보조 배터리 충전으로 이제 그거를 대체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저런 비슷한 제품들 역시도 비슷한 형태로 이게 전력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고려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뭐 해주실 그 대표님들 계신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교육생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주차로 파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팀, 꽁치들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너무 입에다 대시면 되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꽁초를 치우는 사람들, 꽁치들의 팀장 정예나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명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저희 팀이 3차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한 아이템은 담배 꽁초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담배 꽁초라는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담배는 총 35.9억 갑 720억 개비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460억 개비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무단 투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판매량 대비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460억 개비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꽁초의 평균 길이를 가로 0.8, 세로 3cm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460억 개비가 차지하는 총 면적은 5천억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지구 면적의 1000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청소행정과에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시는 분께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평소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 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모든 도로가 담배꽁초 쓰레기통이다. 무분별하게 버리기 때문에 집게로 줍는 게 힘들다. 특히 음식점과 술집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담배의 필터 부분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담배 필터는 합성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담배 꽁초는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 1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담배 꽁초 나왔습니다. 이 문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배 꽁초는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된 걸까요? 먼저 길가에 버려진 담배 꽁초는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분해된 담배 필터는 해양생물 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 내에 전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담배 꽁초 미세 플라스틱은 0.7톤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담배 꽁초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담배 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구에 설치된 꽁초픽은 상단에 있는 질문지를 읽은 뒤 하단에 있는 투입구 중 자신이 원하는 답이 있는 투입구에 꽁초를 버림으로써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꽁초픽이 설치된 인근 상인은 꽁초픽의 청결 관리와 주민센터와 협의 후에 질문지를 교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자율방범대는 꽁초픽을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주제를 직접 교체해야 되는 특성상 주제가 자주 변경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약해졌습니다. 또한 투입구가 꽁초가 아닌 다른 이물질로 막힌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이용을 저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꽁초이스에서는 투표 주제 자동 교체, 투표 결과 자동 집계, 이물질 투입 감지라는 세 가지 기능을 목표로 삼고 투표 기능을 갖춘 담배 꽁초 전용 수거함 꽁초이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꽁초이스를 설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이핑 과정입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세 가지는 먼저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렬표를 투명하게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가 표시되고 그래픽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상단에 모니터를 부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입구를 꽁초 크기로 만들어서 이물질의 투입을 1차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꽁초이스의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꽁초이스의 유즈케이스는 크게 사용자와 관리자로 나누어지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자는 웹을 통해서 꽁초이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꽁초이스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꽁초이스는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수거함 세 가지가 연동되어서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단부에서는 초음파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음성을 송출하게 됩니다. 모니터에서는 주제가 변경되고 투입에 따른 그래픽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투입구에 있는 적외선 센서는 찬 관 투입을 감지하고 투입구가 막힌 경우에 경고음을 송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는 불꽃 감지 센서가 화재를 감지해서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또한 온습도 센서와 청정 쿨링 팬이 담배 꽁초에서 날 수 있는 악취를 제거합니다. 찬 관 각통의 하단에는 무게 센서가 부착되어 무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서버에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그래픽의 예시입니다. 투입을 감지할 시에 나뭇잎 하나가 피어나게 되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따라 QR코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꽁초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은 GPS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지도에서 수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수거함을 클릭하여 투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로 기록한 나의 흡연 내역과 투표 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장난 꽁초이스를 발견 시 사진을 찍어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 기간이 종료된 주제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주제로 추천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에서 관리자는 수거함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천한 주제를 수거함에 등록하는 기능, 사용자의 고장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봉초이스. 형,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선생님. A 아직 멀었죠. 신조가 안 맞아서 혹시 따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따로 들어줘요? 플라스틱스. 네, 저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실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봉초이스. 기존의 영상으로 들어드려요. 하나도 안 맞는데 소리랑. 네. 소리랑 영상이랑 안 맞아요 지금. 당신의 선택, 봉초이스. 형,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A 아직 멀었죠.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이 담배꽁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위협합니다.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 투기의 해결책, 봉초이스를 소개합니다. 수거함 근처에 사람이 감지되면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담배꽁초가 투입되면 적외선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모니터 화면에서 나뭇잎이 피어나며 QR코드가 올라옵니다. 쌓인 담배꽁초들은 찬반 여부에 따라 무게가 측정됩니다. 수거함이 꽉 차면 관리자에게 바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관리자에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또한 수거함 내부에 부착된 패치가 자동으로 불을 소화시킵니다. 습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정팬이 작동하게 됩니다. 투입구가 막히면 즉시 걸림을 감지하여 경보음이 납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QR을 찍으면 흡연 정보가 기록됩니다. 지도상의 마커를 클릭하면 진행 중인 투표 주제 및 현황이 나옵니다. 방금 등록한 투표의 결과를 나의 투표 내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잘 등록되어 있네요. 나의 흡연 내역에서 흡연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흡연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흡연량을 줄여야겠어요. 기간이 종료된 투표들은 투표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투표 주제 게시판에 제안하고 싶은 투표 주제와 자세한 설명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제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었으면 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주제를 적어주면 됩니다. 작성한 추천 투표 주제가 잘 등록되었네요. 내가 원하는 주제가 등록되길 원한다면 투표 상세 페이지에서 추천 버튼을 눌러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장난 수거함을 발견한다면 어플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고장난 수거함을 선택하고 수거함 사진을 찍은 뒤 상세 설명을 적으면 됩니다. 어플 사용법을 모른다면 이용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웹을 이용한 관리자 모드입니다. 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제 리스트로 이동하면 어플에서 제안받은 투표 주제를 추천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의 수거함과 날짜를 선택하여 투표를 등록합니다. 수거함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수거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거함 무게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고장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고장 신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페이지를 통해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점검 후 고장 내역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회원 리스트를 확인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담배꽁초 수거함 꽁초이스였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자막이랑 음성이랑 영상이랑 좀 싱크가 안 맞는데 추후에 저희 유튜브에 최종 프로젝트로 올라오는 내용으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꽁초이스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꽁초 수거를 독려함으로써 청결한 거리를 유지하고 환경 미화에 힘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입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에서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 바지를 청소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꽁초가 제대로 수거된다면 이러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배꽁초가 유발할 수 있는 화재 위험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는 행위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다는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에 꽁초이스는 내열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내부의 센서를 보호하고 내구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단에 부착된 모니터에 광고 영상을 삽입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꽁초이스의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축적된 시민의 목소리를 빅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게 들고나고 좀 삐직거리나 봐.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고 싶은 개발자 정예나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총괄과 일정 관리를 맡았고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사람 냄새 나는 개발자 김예수입니다. 저는 웹과 안드로이드 어플 기능 구현과 웹과 아두이노 간의 통신 그리고 하드웨어 제작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경정한 개발자 김범준입니다. 아두이노 총괄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나무와 숲을 동시에 받아온 개발자 이다영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담당했고 투표 리스트와 관련된 안드로이드 기능과 웹 서버 기능 구현을 맡았고요. 하드웨어에서 이제 부착된 모니터에 나오는 나뭇잎을 구현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알고리즘입니다. 기호 5번 장경환입니다. 저는 웹 기능 구현,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 웹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 질문 있는 참가위원분들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목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질문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담배 태우세요? 아이디어 한번 태우고 아이디어 어떻게 도출했어요?
네, 제가 성문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유흥가가 밀접하다 보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를 어떤 걸 해결해 볼까 하다가 가장 밀접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담배꽁초에 관한 아이디어를 서치했고요. 그래서 꽁초픽이라는 아이템을 보고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꽁초픽이 서울에서 비슷한 업체가 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꽁초픽이라는 게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예예.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던 그 제품입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왜 꽁초픽은 이렇게 운영이 계속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주제가 자주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 더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주제였다면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물질 문제였습니다. 제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대부분은 휴지로 막혀있거나 종이컵으로 막혀있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아마 꽁초픽도 비슷한 문제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올 초에 광주광역시도 이제 탄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산구보원실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낸 게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좀 다른 뭐냐면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 있죠. 정류장 옆에다가 AI적인 어떤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로봇 형태의 이런 이 똑같은 쓰레기통을 놔두고 거기에 이제 QR코드 있죠. QR코드나 이걸 해서 환경세 10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은 커피 우리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 많이 들고 다니죠. 이거 제일 불편하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이 보통 다 녹으면 이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화 기능을 갖는 쓰레기통에서 두 가지를 놓고 환경세에서 10원. QR코드로 딱 찍고 하면 거기 게이트가 딱 열려가지고 이렇게 넣는 걸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시민 참여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공모를 해보시면 그래도 혹시 아이템이 공공성이 좋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1억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나 사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참여라든지 광주광역시 그쪽에 가시면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만 더 다듬으셔가지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소셜적으로 그러니까 SNS를 잘 활용하는 소셜적 아이디어를 좀 더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팀 발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팀. 네, 발표 준비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실전 역량 프로젝트에서 스마트하고 스피드하면서 세이프한 저희 쓰리고 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조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기획 배경과 프로젝트 설계, 서비스 소개와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한 리서치 기업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비중이 10번의 식사 중에 총 4번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이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 시장은 연평균 86.4%라는 매우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 작년 코로나 2차 유행기였던 8월에만 1,7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원들의 수 또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한 국내 배달 대행 업체의 신규 배달원 증가를 보시면 작년 1월 대비 4월에만 208%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달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먼저 배달원들이 과거에는 월급제를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당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배달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로 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또 떼어갑니다. 그리고 이 배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도 이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은행 수수료 또한 배달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배달원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배달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 부피가 작고 양이 많은 치킨이나 닭강정 같은 음식들을 배달 기사들이 몰래 빼먹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배달원들의 양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배달원들을 관리하는 배달 대행 업체의 시스템 자체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이 국내의 대표적인 배달 대행 업체로는 생각대로와 부름, 바로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업체 모두 라이더들에게 어플을 제공을 하는데 그 어플은 이제 라이더와 가게를 주문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금전적인 부분을 처리해주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통 바깥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TD박스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좀 결합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원들에게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게 해줌으로써 수입을 안정화시켜주고 이 고객들에게는 자신의 음식 포장 상태의 확인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이 배달원들에게 평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달원과 배달업체, 소비자 간의 서로 신뢰성을 좀 보장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설계 과정입니다. 저희는 1주차에 아이디어 기획회의와 구체화를 진행을 했고 2주차에 제품 제작에 들어가면서 관련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3주차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저희의 ER 다이어그램은 크게 5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스케이스를 보시면 배달원들은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배정받을 수 있고 이 목적지까지 경로의 안내나 본인의 정보나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더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제휴를 맺은 업체의 광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라이더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도구를 보시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서버와 와이파이 통신으로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와 AJAX를 이용하여서 서버를 연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마이바티스를 활용해 서버와 연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센서와 오노보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맨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 지금 배달 중인 라이더들이 그 배달 중인 가게의 홍보물이 디스플레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정차하였을 때는 이 제휴를 맺은 업체의 영상 광고가 송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밑바닥에 라즈베리 파이와 우노보드를 설치하였고 이 제품의 옆면에 지문 인식 센서와 LCD 서버 모터를 서로 연동을 해서 문이 열고 닫히게 만들어서 이 보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들은 어플을 통해서 거리에 따른 콜을 추천받고 주문을 배정받을 수 있으면서 이 음식을 픽업했을 때나 가게 사장님이나 이제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할 수 있고요. T맵과의 연동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평점이나 고객들의 후기나 예치금과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광고 수익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라이더들의 웹을 통해서 라이더들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고 라이더의 정보나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들의 실시간 위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휴를 맺은 업체의 이미지나 영상 광고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원들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많이 배달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배달 경쟁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음식 포장 상태 확인을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달원들에 대한 평점을 바로바로 피드백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달원과 배달업체들에게 이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음식이 언제쯤 도착을 할지 배달원들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서 배달 도착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를 토대로 배달원들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광고의 제휴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음식 점주들은 별도의 광고비 없이 이 가게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업주들에게 배달 어플 내에서의 가게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배달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몇몇 고객들은 가게의 평점을 테러하는 형태로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플을 이용한다면 배달원이나 배달 대행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달원으로 인한 가게 평점 테러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점 방향입니다. 저희 디스플레이에 공익적인 광고나 미야찾기 등의 전단을 띄움으로써 이 중요하거나 긴급한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 매체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면에만 디스플레이를 달았지만 나중에 세 면 모두의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전용 어플을 출시를 해서 라이더 어플과 연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콜 배정을 한다면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것 같고요. 이 배달통 내에 음식이 흔들린다거나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해서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한다면 이 고객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점에 따라서 이달의 우수 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I, UX 제작,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 그리고 JSP 서블릿 연동, 그리고 산출 문서 작성을 맡은 김창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 구축 및 설계,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 JSP 서블릿 연동, PPT 제작을 맡은 김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총괄을 맡은 이수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지사항과 산출문서 작성을 맡은 정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프로젝트 총괄과 웹 총괄, 그 다음에 제품 제작을 맡은 팀장 조건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질문 있는 평가인원분들 질문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게 시장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그 고객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 개발 완성까지 했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고요. 네, 다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좀 다시 한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다른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품 자체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다는 것 자체는 DD박스라는 제품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 배달원들에게 평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플에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저희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기본 전제는 이 음식 배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게 내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 배달 자체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이 플랫폼에서 하청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배달 서비스인데 결국은 플랫폼 자체를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면 장악하지 못하면 그 배달원을 평점을 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평점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로 여기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실시간 위치 확인인 것 같아요. 이 실시간 위치 확인 저도 매우 하고 싶고 사실 이 실시간 위치 확인하는 기능 제공을 하는 걸로 스타트업이 생겨나서 지금 1,000억 원대 투자를 국내에서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주문을 했는데 실시간 위치 확인은 또 다른 앱을 써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는데 이게 연동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일단은 저희의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희 어플과 팀앱을 연동을 해서 이제 고객에게 URL을 보내서 그 URL을 클릭했을 때 팀앱과 연동이 돼서 라이더들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방법 외에 이제 좀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해결 방안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거 하나만 조금 보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이 배달 자동 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달 시간과 관련돼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콜을 여러 개를 잡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배달할 수 있는 그 배달 지역들을 여러 개를 잡아서 이게 좀 지연이 되거나 잘못 배달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평점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그 경로 배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교육생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능형 IoT 4차반에서 김동섭 훈련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도입하였는데 배달 시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다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문 인식을 한 이유는 이 배달원들이 배달을 갔을 때 배달통 자체 오토바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 센서와 LCD를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본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음식 빼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시지를 보낼 때 사진과 같이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우리 예오쌤 반의 김동섭 학생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영상 송출이 아마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이상으로 우리 세 번째 팀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5팀 중에 3팀이 발표를 마무리를 하였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17분인데 저희가 3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 2팀 발표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차반, 3차반, 4차반 학생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마 오늘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스트리밍이 계속 같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발표 자료에 이제 컴퓨터가 좀 부하가 걸려서 렉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PT가 좀 잘 늦게 넘어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스트리밍 되는 학생들한테는 또 잘 그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 진행하시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팀 발표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 파머스 팀의 발표자 우리 상철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네,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차 프로젝트 파머스 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안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파머스 팀의 IoT 기반 가정용 에어로팜 월간 시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는 제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제작 과정,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 파머스라는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팜을 이번 프로젝트의 큰 주제로 잡고 개발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3차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가 진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샐러드 그리고 신선 편의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간편식 출하 규모가 내년 2022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즉석 섭취용 과일, 채소 시장 규모가 작년인 2020년까지 1조 1,369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요. 건강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건강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켓컬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포장용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실제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선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마켓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유기농 샐러드가 베스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약간 말을 안 해요.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형마트 판매 증가를 보시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3사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40%까지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이 샐러드 밀키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켓컬리처럼 일회용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프레시지 같은 경우는 샐러드 밀키트가 681% 매출 증가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 샐러드 시장의 성장 요인이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뭔가 사회 트렌드적인 요소도 샐러드 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나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SNS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베란다 텃밭을 검색하시면 게시물이 45.5K개 굉장히 많이 포스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집에 평소에 굴러다녀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베란다 텃밭 가꾸기 이런 책들도 인터파크나 예스24 들어가시면 급상승 반열에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울 중구의 예시만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상자 텃밭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실내 텃밭이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샐러드 시장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IoT 스마트팜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식물을 아주 안전하게 상처 없이 자동으로 채취하는 기술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식물을 키우는 자동화율이 낮아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입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채취하고 3일 이내에 드셔야 가장 맛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가격입니다.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갔을 때 샐러드를 구매해서 드시려고 하면은 보통 10,000원, 많으면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주 드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기를 제작하면서 유사 제품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유사 제품에서도 또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웰스팜사에서 나온 웰스팜, 두 번째는 한샘의 시티팜, 세 번째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했던 오가든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앞에 두 기기는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으로 물을 주는 기능은 없지만 수경재배 방식을 선택해서 뿌리를 물에 담가놓고 LED를 껐다 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전제품인데요. 어떤 IoT 센서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집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대신 오가든 스마트 시스템은 앞에 있는 두 기기보다는 좀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가운데 원통이 돌아가면서 아래에서 배양액을 골고루 줄 수가 있고 지금 가운데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인 LED 광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LED 광원을 통해서 식물의 광합성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오가든 스마트 시스템의 경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위로도 냉장고 사이즈고요. 옆으로도 냉장고라서 가정에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가격도 실제로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 이상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가정에 샐러드만 먹으려고 100만 원 이상을 소비한다?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머스는 저렴하고 쉽게 그리고 직접 키워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유기농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월간 씨앗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건강식이나 아니면 식물,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 두 번째는 가정에서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서 드시고 싶으신 분. 세 번째는 학교나 아이가 있는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용 스마트팜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5주에 걸쳐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몬씨앗은 기기 이름이고요. 기기 설계도 웹 설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레이아웃에 따라서 사용자 유스케이스를 작성했고 저희가 작성한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총 3가지의 중점 개발 목표를 두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생육 환경을 자동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오픈 CV를 활용해서 성장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저희 기기와 서비스가 구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가 기기에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라즈베리 파이와 실시간 시리얼 통신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라즈베리 파이는 웹서버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기는 크게 상단, 중단, 하단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입니다. 상단에는 이제 파란색 LED, 가운데는 LCD 디스플레이, 오른쪽에는 터치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LED는 이제 배양액이 부족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가운데 LCD 디스플레이는 현재 기기의 온도, 습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터치 버튼 하나로 온오프, 기기를 작동하고 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단부에는 온습도 센서와 DHT 센서와 CO2 센서를 활용해서 온도, 습도, CO2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LED 광호를 통해서 24시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파이 카메라로 생장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쿨링팬은 기기 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총 13종의 식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상추를 하나 예로 들자면 온도는 25도, 습도는 90도, CO2는 1000 pp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 이상 환경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쿨링팬으로 기기 내 환경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저희 수위 센서를 통해서 배양액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물 공급 시기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습기 모듈 2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가정용 에어로팜이잖아요. 저희가 집에서 수경 재배 형식에는 총 담금 방식과 에어로 분사식 두 가지가 있는데 담금 방식은 뿌리를 그냥 물에 담가 놓는 것이고 에어로 분사식은 뿌리에 직접 배양액을 분사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에어로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담금식 수경 재배보다 수자원이 90% 이상 절약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습기 모듈을 통해서 에어로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이 카메라가 식물의 성장률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OPV 라이브러리, 그중에서도 컨투어를 활용해서 어떤 식물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등고선을 그어서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길이로 식물의 성장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크게 마이 페이지, 이용 방법, 상품 소개 및 구매, 부동 안내 및 신청, 커뮤니티, 그리고 씨앗 나눔 공장 총 6가지의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독 안내 및 신청이 저희 월간 시작 프로젝트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으로 한 달 동안 키울 수 있는 양의 씨앗을 랜덤으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별은 이번 달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씨앗을 추천합니다. 또 구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QR 스캔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씨앗을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는데요. 가운데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또 상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추의 가장 최적의 성장 환경을 데이터로 제공해주고 아래에 있는 온도, 습도, CO2 버튼을 눌러서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메인 화면에서 터치 버튼을 누르면 내 식물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언제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매일매일 저렴하게 가정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랜트와 인테리어 효과를 합친 플랜테리어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식품은 해외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기와 씨앗은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더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13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종류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중부의 예시처럼 시나 도 단위로 기계를 납품하게 되면 좀 더 상작 효과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용한 참고 자료고요. 저희 팀원 소개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마스에서 안드로이드 총괄을 맡은 김한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머스에서 아두이노 총괄을 맡고 DB 설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 기능 구현 그리고 디자인 총괄을 맡은 오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파머스팀에서 프로젝트 총괄 일정 조례를 맡은 안상철입니다. 저는 웹 서비스 기능 구현을 맡고 안드로이드 디자인, 파이썬 기능 구현, 그리고 문서 작성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머스팀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총괄을 맡은 이봉호입니다. 네, 평가위원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IoT 기반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팀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거의 한 2년, 2년 정도 면접을 보고 있는데, 심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이렇게 젊은 팀에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신선한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게 구독형 서비스잖아요. 이 스마트팜 쪽에 구독형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또 머신러닝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또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구독형 서비스다 보니까 월 구독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걸 사업화한다라고 하면 구독료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미리 설정한 거는 월 구독료는 990원, 씨앗은 많이 드시는 건 500원, 그리고 조금 바질이라든지 고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건 300원에 형성합니다. 제가 그러실까봐 네네네. 제가 그러실까봐 사실은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금액 책정을 아마 이제 씨앗 판매하는 곳에 가서 어느 정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책정해야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봐. 근데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독 서비스에 그 정도 금액을 설정하면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예, 인건비 책정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인건비 책정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 서비스 내용도 다 좋고 구독형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수익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계속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금액 책정은 그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덧붙이자라고 하면 차라리 스마트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선택해서 그냥 지금 운영하는 스마트팜에서 공동으로 키우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한 네임택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생장 환경을 계속 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언제든지 또 어떤 씨앗을 추가하거나 뭐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구독형 서비스를 해도 이제 금액을 높게 책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운영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해 봤고 어쨌든 이 스마트팜 자체를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처음에 사고 그다음에 이제 씨앗을 계속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비슷한 제품 혹시 좀 검색을 해보셨나요? 비슷한 제품은 이제 LG에서 작년에 IT 박람회에서 출시했던 CES 2020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냉장고만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4월 23일자 기사로 저희랑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계가 또 IT 박람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계도 그 회사에서 예측한 가격으로는 400에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작고 기능도 좀 덜 넣고 좀 더 다른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현재 R&D 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에서도 R&D 사업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작은 형태 저렴한 버전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팀에서 만든 이 아이템들이 카피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시장성이 좀 있네 하면 빌런 뭐 비슷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연구팀에서 좀 쉽게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뭐 보완이나 대책이 좀 있는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해본 사람들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IoT 2차반에서 지능형 IoT 2차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두산 훈련생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관리 부분에서 수질 상태나 식물의 병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질 상태를 체크하는 센서는 지금은 부착되지 않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피드백 감사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배양액을 직접 에어로펌 식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수질 관련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충해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밖에서 실외에서 키웠을 때 이제 병충해 이제 피해가 생기는데 보통 실내나 그 스마트팜 실내에서 하는 공장용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병충해 피해를 거의 줄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 곳에서 이제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제 저희도 가정 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영상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받았다고 답장은 못 올 건데 네,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네 번째 팀 파머스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팀입니다. 우리 마지막 스담스담 팀의 우리 송영무 훈련생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 우리 마지막 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담스담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담스담 팀은 일단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진행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배경,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그리고 기대 효과, 매진말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기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이외의 실내 활동보다는 집 안 또는 집 근처에 이제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시면은 공원 같은 이제 트여진 야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평균치보다 약 공원 방문율이 5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는 쓰레기통 절감 정책을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쓰레기통을 없애면 오히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또는 쓰레기통이 없어서 더욱더 불편하다. 이러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서는 이런 쓰레기통을 처음에 없앴다가 그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쓰레기통을 다시 재설치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는 공공 쓰레기통을 저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나 해외 여행객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공원을 방문하면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원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쓰레기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에 의해서 이제 현존하는 고정 쓰레기통이 증가하게 되면은 많은 인건비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절충안을 찾고자 현재 고정된 쓰레기통의 그 고정 역할도 가져가면서 움직이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담으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대의 쓰레기통이 두세 대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이제 시장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장이 가속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북천에 위치한 IoT 쓰레기통, K씨의 산업용 무인 청소기, 인코퍼레이티드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 로봇 등과 같은 기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의 산업용 무인 청소기나 이 AI 인코퍼레이티드의 자율 로봇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실외와 차별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본 제품의 기기의 강점은 최소의 쓰레기통으로 최대의 효율을 촉진하는 강점이 있고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고 또한 야외 활동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통의 부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쓰레기통의 재설치를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팀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여서 현재 프로젝트 발표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자바 언어로 아파치 톰캣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기반으로 사용하였고 제이슨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서버와의 통신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와 관리자의 ER 다이어그램입니다. 똑같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을 기반으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용자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카카오 API를 활용해서 카카오 로그인 API를 사용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로그인하고 나면은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지도에는 저희 제품의 GPS로 인한 그 제품의 위치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와 그 GPS 위치와 그 기기와의 위치를 통수신하여서 제일 최단 거리에 있는
기기를 호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기를 호출하고 나면 호출해서 온 기기의 NFC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를 구분하여 그 사용자를 구분하면 그 사용자별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기기별 이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기별로 호출 횟수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관리자와 기기와의 GPS를 연동하여 그 정보를 송수신하여 관리자가 있는 곳으로 모든 쓰레기통을 회수하고 다시 그 본위치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주요 기능입니다. 쓰다미의 그 위치를 아까 말했듯이 GPS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GPS가 부착되어 있고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는 주행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으며 전력은 태양광 정지를 통해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C 태그를 부착하였고 서버 모터를 활용해서 기기를 개폐할 수 있고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잔여 공간을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체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영상 따로 있죠? 이게 영상이 엄청 딜레이가 심해서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아예 꺼버리래요. PPT를. 이걸로 안 하면 아마 코딩 문제 생길 거라서 이거는 잠깐 PPT를 넘겨볼까요? 잠깐 남겨놓고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정부의 공공 쓰레기통 저감 정책과 시민들의 쓰레기통 확대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제한된 쓰레기통 수 대비 최대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자체 운영 시설과의 제휴를 통해서 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로 비용을 절감하여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쓰레기통의 부재로 인한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학습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율주행하는 알고리즘을 발전 방향으로 삼았고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CCTV 기능을 확대해 볼 수 있고 운동시설이나 공원 등 넓은 부지를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처를 넓게 확대해 볼 수 있고 사용시간이나 연령대, 장소 등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더 좋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쓰다미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용하는 시간 등을 조정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첨부했던 자료고요. 끝으로 팀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원들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은 송용묵이고요. 저는 하드웨어 제작 프로젝트 총괄 주행 알고리즘을 담당하였습니다. 부장수감조 송지민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기획, 안드로이드 구성 및 기능, 영상 제작, PPT를 담당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B 설계 및 구현과 NFC 기능 구현, 서버 구축을 맡은 강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기능 구현을 맡았고 화면 폴딩을 맡은 김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이정욱입니다. 저는 하드웨어 제작과 부품 테스트 문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질문 있는 평가위원님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자율주행까지 제가 여기 와서 보게 되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잘 만드신 것 같고요. 혹시 그 재료가 부족해서 그 GPS 기반으로만 하셨는지 뭐 카메라라든지 영상 기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하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로봇의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그 기획 의도나 이런 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겟팅을 정부나 지자체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큰 사업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지자체와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쪽으로 잡아서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 만약에 수익성을 내야 한다면 임대 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GPS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라이더 센서나 카메라 모듈 같은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가장 GPS를 사용하는 게 저희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교육생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능형 IoT 4차반 학생 박종학 훈련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넘어진다거나 파손 문제 그리고 동시 호출 시 처리 등에 대한 주변 환경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분석 아까 수학 분석에 쓰여졌는데 그 약점이랑 위협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동시 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최대의 방법은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에 시간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별로 리스트에 담아서
그다음 어떤 사람이 부른 다음, 그다음 부른 다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파손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발전 방향에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약간 CCTV 기능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답변으로 이제 우리 5번째 팀 쓰담쓰담 팀의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총 5팀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훈련생들 중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3분 있으시죠? 김봉석 훈련생, 그다음 이두산 훈련생, 박종학 훈련생은 제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프트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발표에 대한 우리 평가위원 총평을 저희 김국세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꼭 1999년도에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이었는데, 그때가 오늘 꼭 생각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그때 제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 10,000원짜리 인두기 가지고 그 맞는 기판에다가 IC 붙여가면서, 옷도 붙여가면서 그 8051이라는 그 8비트 마이콘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으로 프로그램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나 예제라든지 컴파일러들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직접 게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여러분이 상당히 더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리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이 시점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취업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꿈을 위해서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힘들지가 않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이게 엑셀러이터가 돼서 조금 더 가보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봉 3,000,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해보신 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요즘에 그 창업이라든지 여러분이 프로젝트 지원들이 상당히 좀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아가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떠밀려서 좀 취업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좀 잘 찾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여기 더 필요하시면 여러 멘토들이라든가 그 전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락하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든지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항상 저는 요즘에 생각드는 게 그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그 취업보다는 그 추위와 그 다음에 더위, 정말 춥고 덥고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대학원을 저는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했으면 조금 더 나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 물론 제 그때 창업했던 친구분 중에는 사장님이 돼서 더 잘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으로서 이제 가고 있지만 지금에서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가니까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고 그다음에 즐겁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더 많은 걸 가지셨으니까 그걸 더 무기 삼아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우리 김국수 소장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지능형 IoT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마지막 최종 성과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가해주느라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평가위원분들께도 감사 인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20분입니다. 20분이니까 15분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로 일단 모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평가위원분들은 안내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